AI 기반 공식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온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와 공시 내용 먼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1년 누적 연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동사의 매출이 1조 5천억, 영업이익은 860억이라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이 삼성 SDS에 대해 오너 일가의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지만 펀더멘탈과 무관하고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없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IBK증권이 한국항공우주의 목표 주가를 4만 1,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호주의 코로나 항원 키트 원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대표님, 보니까 SK증권에서 삼성 SDS 보고서가 하나 나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저께 이재용 오너 일가에서 이부진 이서연 씨가 이제 지분을 갖다가 블록딜로 매각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분을 실제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블록딜로 이제 오너 일가가 블록딜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불안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스팟성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발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S를 설명드리면 원래 삼성전자의 한 부서였다가 처음부터 삼성 SDS의 출범 자체가 오너 일가의 이제 승계와 상속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분산을 시켰습니다. 분산시키면서 회사를 키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회사를 키운 다음에 상장할 때부터 좀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오너 일가를 비롯해서 이학수, 김인주 이렇게 미전실했던 분들이 상장 차익이 어마어마한 상장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중에 박영선 의원실에서 상장 차익을 좀 환수해야 된다는 법안까지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이에 회사는 삼성그룹의 일원답게 충실하게 삼성 SDS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회사가 계속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일개 사업부서였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머가 많이 있고 전산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산 작업을 발맞추어서 삼성 SDS가 사세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대기업의 대기업에서 정부의 SI 업체를 갖다가 용역을 제한을 두면서 삼성 SDS나 LG CNS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는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삼성 SDS가 전체적으로 회사 역량을 갖다가 발전시켜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제 물류 운송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SDS가 물류 운송도 맡고 있는데 아니 SDS가 물류 운송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파악할 수도 있는데 물류 운송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출범한 숱한 물류 방법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갔을 때 중간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생기는데 장애물을 어떤 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도 그때그때마다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는 것 역시 SDS가 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SDS가 이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기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블록딜을 한 것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취지로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블록딜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블록딜을 했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 문제가 없다고 증권사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저도 역시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사에 큰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 그래서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일부 내려갔으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블록딜 이슈를 좀 투자자들의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2.6%가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삼성 SDS 첫 번째 공시 내용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기업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인데 상대적으로 방산 업체들 중에서 좀 가성비가 좋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오늘 신고가를 쓰기도 했지만 계속 지금 방산 기업들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산 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방산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이렇게 무기니까 되게 이제 팬시하고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기업 매출을 보면 약간 재미없는 구조이죠. 왜냐면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윤을 마진을 갖다가 많이 설정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설정할 수 없는 구조를 갖다가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매출 갖다가 생산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갖다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게 전쟁이 무슨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당장 대비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폴란드 차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신문과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계속
그 경고를 했지만은 니네가 서방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폴란드 차관이 말을 했어요. 폴란드는 이제 나토의 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국방비를 갖다 증액을 해야 되고 실현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유럽 전역에서 이제 그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비를 갖다가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성비를 갖다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가성비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좋다. 이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신고가를 갖다가 경신한 것입니다. 다만 항공우주는 그 문자 그대로 사명이 있다시피 항공과 우주가 다 있는 방산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인데 한 가지 취약점은 무엇이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적으로 이제 정책이나 기업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이제 주주들이나 그 바뀐 이제 윤석열 당선자나 이 민영화를 시켰는데 왜 정권이 계속 바뀔 때마다 CEO가 바뀌는 구조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다른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과는 다른 주가는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